경기 남도와 경기 북도로 갈라서기를 하려는 조짐. 고양과 의정부가 네. 경기북도 도청 소재를 놓고 싸웠을 건데 지금은 의정부가 유리해진 것이 접경 지역에다가 풀리면서 개발이 빠르게 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김포 보실 때 주의하실 게 김포는 지금 사실상 섬입니다. 내년에 GTX-A 운전 개통한다는 식의 얘기 돌더라고요. 네. 그거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슬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재테크,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땅과 도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집을 이루고 있는 길, 그리고 하천. 글쎄, 이게 이제 그저 재테크의 시선이 아니고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기도, 네.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기 남쪽에 있는 곳과 경기 네. 북쪽에 있는 곳, 이곳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은데 많이 다르죠. 경기도 하나로 이렇게 엮여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이게 경기 남도와 경기 북도로 갈라서기를 하려는 조짐. 그렇죠. 이건 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이 그렇죠. 걸려 있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이게 한강이라는 게 우선 네. 좀 큰 강이고 네. 서울하고 인천이라는 광역시가 있다 보니까 특별시하고 네. 사실 좀 분리된 게 있죠. 북쪽 네. 남쪽이.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의정부에는 경기도 이청사도 있습니다. 따로. 그런 정도로 이미 사실은 따로 움직이는 건데 예. 이거를 본격적으로 행정적으로 확실히 분리시키자. 애매하게 같이 가지 말고. 네. 그런 움직임이 경기 북도 분도론이었고요. 네. 지난 1, 20년간 몇 차례 나왔다가 이번에 김동연 신임 경기도지사께서 네.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셔서 이제까지는 경기도지사가 관심이 없었거든요. 예. 자기 영역이 줄어드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김 지사님께서는 지사님의 멈추지 않는 꿈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이걸 좀 키우기 위해서는 자르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좀 제대로 될 것 같다. 지금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맞아요, 저게. 그죠? 그러니까요. 네. 예, 이 생활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반대 안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리가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경기 북도지사, 예. 경기 남도지사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공무원들이 쾌재를 부르겠죠. 공무원들도 자리가 더 많아지는 예. 걸 것 같고. 근데 안보적인 측면이라든지 경제적인 측면이나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경기북도 찬성론자인데 말씀하신 대로 북도랑 남도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달라서 네. 이게 경기도란 이름으로 똑같은 행정을 펼치면 네. 북도 사람들이 너무 소외를 받는다. 차별도 받고. 네. 특히 이제 안보적 차원인 거죠. 네네. 북도는 접경 지역이 많잖아요. 그렇죠. 접경 지역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를 예. 이제 경기도에서 군생활하신 분들은 네. 아시지만 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개념이 접경 지역이라는 겁니다. 북한하고 거의 맞닿은 곳이죠. 그렇죠. 경계를 예. 접한 지역인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국경인데 네. 저는 사실 국경이라 봅니다만 한국은 헌법상 어쨌든 저 북한까지도 미수봉 영토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휴전선이죠. 네, 저기. 국경이라는 말을 안 쓰고 네. 접경 지역이라는 말을 쓰고 네. 그래서 보시면 강화도 사실은 이제 강화도는 인천입니다만 네. 사실상 이게 별개 생활권인 거죠. 저기 해병대가 지키고 있죠. 그렇죠. 네. 김포도 뭐 해병대가 좀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고양, 파주, 동두천, 양주, 네. 포천, 연천까지가 경기도. 1사단, 25사단 막 쭉쭉 쭉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분들은 모르시는 그런 접경 지역의 군부대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받는 차별이라든지 개발 제한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경기 남부 지역은 모르는 사정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기 북도의 불만은 뭐냐면 지역의 이렇게 차별만 받고 여기다 또 더 있어요. 상수도 보호구역. 아, 맞아요. 한강이 또 네. 특히 저기는 없습니다만 가평, 양평. 네. 지금 보시면은 포천의 남쪽 지역 대충 이제 가평, 양평이죠 여기. 네. 팔당 지역. 그렇죠. 이쪽 지역들은 이제 접경 지역이자 북한하고 이제 라인이 원산 라인이고 거기다가 한강 지켜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다 보니까 이럴 거면 우리가 경기도의 일부로서 시혜를 받는 식으로 할 게 아니라 따로 분리시켜서 우리끼리 따로 정책을 취하겠다. 괜히 수도권이라 묶여가지고 대학도 못 오고 공장도 못 오고 몇 개별 차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동의합니다. 답사하다 보면 남도 북도가 상황이 너무 달라요. 아니 제가 봐도 그럴 필요가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그동안 계속 이게 그냥 경기도권에 묶여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을 얘기해 봤는데
이를테면 김포엔 공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영종도에도 공항이 있고. 네, 김포라는 거 이제 강서구 김포 예, 공항이죠. 그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이용이라든지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 교통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지도들이 원래 다 접경 지역이라 개발 안 되던 곳이었어요. 네. 그랬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정책이라는 걸 펼쳤죠. 네. 소련 중공과 네. 협의라고 그러면서 만든 게 일산 신도시하고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때 인천공항 만든다는 얘기 듣고는 이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전면적 남침은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생각했어요. 아. 사실 인천은 황해도에서 포격하면은 네, 금방이라. 바로죠, 바로. 예. 네. 근데 이런 차원에서 그 전까지는 개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지역이 열린 거예요. 네. 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긴 노태우 대통령이 근무했던 사단이 있었어요. 딱 그 맞아요. 위치에. 맞아요. 그러다가 본인이 근무했던 곳이기 때문에 네. 설득해서 딴 데로 옮기고 개발한 게 일산신도시잖아요. 네. 그거를 다시 한번 만든 게 노태우 대통령 때, 아니 노태우 대통령이 아닙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운정신도시도 맞아요. 마찬가지로 더 파주잖아요. 들어갔어요. 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때는 거의 DMZ 접경 끝에다가 LG 디스플레이를 만들었죠. 아, 맞아요.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쪽은 차츰 열리고 있습니다. 도로도 열리고 네. 그리고 북한이 이제 재래 무기로 남한을 협박하기보다는 네. 핵으로 협박한다는 절차를 바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북도가 약간 이제 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 남쪽에 있는 수원에서 컨트롤할 게 아니라 북도 차원에서 그렇죠. 따로 접경 지역의 새로 열리는 장소에 대한 전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북도가 좋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남북한이 평화가 오기 때문이 아니라 네. 북한의 대남 전략, 세계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에 열리고 있는 기회라 이런 부분은 잘 보시면은 아마 북도가 만들어지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겁니다. 네. 중앙 부처에. 그러면서 이제 최적경 지역은 남겨두되 개발할 건 개발해 달라라고 풀어줄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수도권 전체에 대한 대학 규제, 공장 규제를 우리 북도에 대해서 풀어달라라든지 이런 움직임도 보일 겁니다. 지금은 남도 수원이 중심이다 보니까 좀 미적지근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 북도가 만들어지는 게 아마 투자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하긴 처음에 영종도 저 신공항, 인천공항 만들어질 때도 저 먼 데다가 저 공항 만들어서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먼 데뿐 아니라 너무 접경 네. 지역이죠. 잘 저 적응을 하고 저기 뭐 세계적인 지금 공항이 돼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죠? 일산 신도시도 뭐 많은 분들이 적경 지역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일산이 군대에 있었다는 네. 얘기 들으시면 놀라죠. 파주 운정 지역은 제가 저쪽 근처에서 군 복무를 했어요. 지금도 들어가면 야, 나 이거 군 복무했던 데인데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근데도 아무 아랑곳 없이 생활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기 지하철 다 들어가고 있고. 운정은 이제 GTX A가 예. 기다리고 있어서 예. 지금 요즘 제가 고향 살다 보니까 파주 자주 가는데 예. 정말 GTX A 라인 하나 믿고 예. 그 거대한 신도시를 만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예. 다만 이제 말 나온 김에 잠깐 여러분을 위해서 조언을 드리자면 자꾸만 이제 찌라시들이 돌아서 내년에 GTX A 운전 개통한다는 식의 얘기 돌더라고요. 네. 그거 아닙니다. 예. 지금 삼성역이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28년쯤 돼야 운전까지 가요. 아, 그래요? 서울역부터 운전까지. 이원적으로 오해가 많은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한 5년 남았네요. 5년 남았습니다. 예. 철도라는 거 원래 한다 그러면 예. 그 뒤로 몇 년 가잖아요. 아, 우린 바로 될 줄 알고 집값도 바로 들썩거리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상관없는데 네. 단기적으로 돈 끌어들여서 운정 들어간다 이거는 아니라 생각해요. 어쨌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열리고 있는 거고 여기 그러면 어쨌든 사시는 분들도 경기 북도와 경기 남도로 나뉘면 네. 경기 북쪽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남쪽에 비해서는 집값 같은 것도 큰 수혜를 못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일산 신도시와 분당 신도시의 집값 차이죠. 아,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네. 우리 똑같은 건데 왜 분당보다 차별하는 건데 딴 거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딴 거 없습니다. 북한에 가까워요. 그래요. 그 분양받을 때 일기 신도시 때 많은 분들이 북한에서 먼 데로 가겠다고 이거를 제가 지난해 낸 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랬냐고인데 네. 우리가 그랬다가 어제 그 북한이 그 미사일 쏘고 나니까 느끼셨죠. 근데 그게 또 서울만 울리고 경기도는 안 울렸습니다. 네. 근데 고향 제가 살고 있는 고향 쪽이 울려야 되는데 어쨌든 아, 그러네. 예, 고향은 안 울리고 엉뚱하게 서울만 울렸어요. 아, 그러니까 경기도 자체가 경기 남도를 기준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남도를 기준도 있고 서울 기준이고 네. 정말 어제 같은 경우는 서해안 지역하고 경기 북도가 울렸어야 돼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난맥상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 남도와 북도가 될 경우에 네. 각각 대표 도시는 어디가 될 것 같으세요? 남쪽은 뭐 예전 수원이고요. 수원이고. 근데 물론 이제 수원 하나로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많죠. 예. 그런데 북쪽은
핵심적인 질문이신데요. 예전 같았으면 아마 고양시였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이곳 아마 지금 수도가 만들어진다면 수도랄까요? 도청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제가 책을 가져온 의정부가 될 거예요. 아, 의정부. 예. 왜냐하면은 네. 지금 의정부에 경기도청 제2청사가 있는데 네. 예전에는 아마 고양과 의정부가 네. 경기북도 도청 소재를 놓고 싸웠을 건데 지금은 의정부가 유리해진 것이 남양주가 컸어요. 아, 남양주 지금 신도시 그러네.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 중간 위치가 의정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의정부의 승으로 갈 것 같다. 하지만 고향은 여전히 미국으로 말하면 워싱턴과 뉴욕처럼 뉴욕 하나 할 거다. 고향 지역은. 근데 이거는 대전제는 뭐냐면 북한의 대남 전략이 전면전이 아니라 핵에 의한 비대칭 위협이라는 게 이어질 거란 전제로. 그러면 그 북도와 남도로 나뉠 때 애매한 곳은 없습니까? 애매한 곳이 몇 이걸 군데 있죠. 북도로 가야 되는지, 그렇죠. 남도로 가야 되는지.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지금 이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원 의원이 만든 걸 가져왔는데 딱 봐도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왼쪽에. 아, 저기 김포 아닙니까? 저쪽이? 김포죠. 김포가 보시면 서울하고 인천은 특별시 광역시다 보니까 경기 남도 지배를 안 받죠. 예. 그러니까 분리돼 있어요. 섬이 된 거예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경기 북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실제로 김포는 역사적으로도 남쪽보다는 네. 한강이 예전에는 이제 여름이나 크지 네. 겨울 되면 갈수기 되면 좁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고향이나 상할권이었어요. 지금도 요즘에 집이 고향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김포 신도시 분들 장보러 일산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버스 타고. 네. 그러니까 남쪽으로 안 가요. 수원이나 이런 데로. 그래서 아마 김포는 북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아, 그 여러분들이 김포 보실 때 주의하실 게 김포는 지금 사실상 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김포입니다. 인데 여기에 아라뱃길이 있죠. 네. 이렇게 아라뱃길이 있어가지고 네. 사실 끊겼어요. 반도가 섬이 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요 경인 아라뱃길에 대해서 김포시가 엄청나게 반발했었습니다. 아. 요만큼 있네요. 이쪽 무트로. 아. 왜 우리를 반도였는데 섬으로 만들었냐고. 아하. 이제는 술 마시고 밤에 걸었을 때 집에 못 간다. 아하. 여기 되게 힘들거든요, 갈 때. 아. 다리도 높고 많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섬이라서 예. 남쪽이 붙든 북쪽이 붙든 상관이 없는데 생활권적으로나 여러 차원에서 네. 북쪽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김포가 붙어있기는 여기 지금 강서구나 양천구, 영등포가 가깝지만 네. 사실은 3,000번 버스 타고 가면 곧바로 마포 쪽이거든요, 공덕이나. 아, 그런가요? 그렇게 옛날부터 신촌 시외터미널에서 강화도 갈 때 그 시외버스 타면 그 김포로 지나가죠. 통진이라든지. 네. 사실 북도권이에요. 여러 서울 그러네, 강북권이고. 그러네. 그래서 아마 김포는 북쪽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예. 그렇게 될 경우에 경기북도 인구가 한 400만 명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남쪽 인구가 한 900만 명 될 거고, 그리고 서울 인구가 한 900만 명 돼서 균형이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니까 아까 의정부가 핵심 도시가 될 것이다라는 말이 와닿네요. 그렇죠. 바로 서울에 접해 있고 좌우로 가운데. 그러니까 서울 지도를 보면 저희가 용산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딱 중간이죠. 네. 그리고 서울에 가깝다는 게 물론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예. 정말은 이제 동두천, 양주쯤에 동두천. 있는 게 좋으나, 예. 아시겠지만 이 북쪽은 개발할 수 없잖아요, 정말로. 예. 그리고 빼고 나면 이제 되게 얇아지기 때문에 네. 의정부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의정부도 지금 동쪽에 신도시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예. 밀락지구라든지. 예.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은 요즘 의정부 하면 옛날 분들은 1호선 열차, 예. 경어선 타고 가는 요 의정부 중앙 같은 데를 떠올리실 거예요, 네. 여기를. 예. 근데 보면 도청은 이쪽 오른쪽에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가 신도시입니다. 밀락지구라고. 예, 저기 가봤어요. 예. 예. 그래서 5호선도 지금 여기까지 올 거예요. 아마 지금 그런 구상이 있습니다. 아. 5호선이 지금 서울 지하철이 요렇게 여기까지 와 있죠, 암사까지. 예. 근데 지금 남양주까지 온다는 건 확정된 거고. 맞아요, 맞아요. 더 와서 조금만 더 오시면 우리까지 온다. 아하. 그럼 의정부가 사통팔달이 되는 거죠. 그러네. 동부 지역이 의정부는 이미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큰 도시죠. 예. 이 보면 그게 50년 전만 해도 의정부는 원래는 양주군이었다가 미군이 많아서 기지촌으로서 독립한 거거든요. 동두천시, 의정부시, 그리고 지금은 시가 아닌 송탄시가 아까 미군 부대가 많아서 시가 된 건데 이 책 봐도 나오는 거지만 우리는 이제 군이 상주해서 신도시가 됐더라고. 그랬더니 의정부가 지금은 우리는 군부대가 아니라 저 태조가 왔었던 뭐 하는 식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새로운 위성 도시로서 뜨고 있죠. 기왕에 저기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있으니까, 네. 그죠? 네, 저게 굳이 뭐 딴 데로 옮겨갈 필요도 없고 중앙에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그게 의정부 입장이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창 발전하고 있는 파주 그쪽은 어떻게 돼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일산이 고향이 열렸고 네. 현재 지난 20년간은 파주가 열리는 중입니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답사하면서 느끼면은 접경 지역에다가 풀리면서 개발이 빠르게 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포고, 하나는 파주고, 하나는 양주입니다. 사실은 남양주가 전부 양주군이었죠 원래. 근데 남양주 떨어져 나가고 의정부 동두천을 떼내면서 양주구만 남은 건데 원래는 한 덩어리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의정부가 뜨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그 신도시가 만들어져서 예를 들어 속된 말로 분양에 성공하려면 그 뒤에 뭐 더 있어야 됩니다. 버퍼들이. 근데 의정부 경우는 양주 지금 옥정 신도시라든지 회천 신도시가 있고 그리고 동두천이 있다 보니까 뜨고 있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양주 강연을 다녀와서 네. 드린 말씀인데 양주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의정부는 뜨는데 우리는 안 뜨냐고. 아파트적으로. 그게 지금 의정부는 당신들 덕분에 뜨고 있는 게 있고 양주 저쪽도 많이 올랐던데.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올랐지만 요즘 약간 불황기에 타격들을 받으시는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기에 예전에 MBC 연수원 그게 있었어요. 그게 대장금 찍고 이랬던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이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제가 이쪽은 지금 경기도 서북 쪽만 보여드렸는데 네. 마찬가지로 북쪽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개발 영역이. 이건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 전략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열린 기회다. 평화하고 다른 문제라는 거. 그러면 지금 경기도 분도론, 경기 북도, 경기 남도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지금이 최적기라고 봅니다. 예. 김동연 지사가 대단히 적극적이고 예. 그리고 북도 지역의 개발 움직임이 있어서 더 이상 남쪽에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2026년 7월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네. 2026년 7월에는 경기 북도, 예, 경기 북도와 경기도가 있게 되겠죠. 경기 남도, 남도를 안 부를 거더라고요. 아 경기도 이렇게 예, 부르고 경기도와 경기 북도. 아 그렇게. 원래 남쪽은 이제 기남이란 말도 쓰긴 하는데, 예. 근데 그렇게 하려면 1,000만 명의 걸 다 바꿔야 돼가지고, 예. 근데 그건 안 할 것 같고, 네. 북도만 북도로. 예. 아마 이제 기북 정도로 부르지 않을까 줄임말로는. 예. 글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남도와 경기 북도 네. 오늘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